여러분, 믿기 어려운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고등학생 150명이 시애틀 공항 면세점에 몰려들어 한국 화장품을 사재기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관세 때문에 한국 제품 가격이 4배나 뛰자 절망에 빠진 미국 청소년들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심한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16세 마이클은 3년간 사용해온 한국 연고를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약이 아니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이 한국 제품 효과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제품은 효과가 없어요. 한국 거만 써야 낫거든요. 면세점 매니저는 30년 일하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지금부터 미국을 뒤흔든 이 놀라운 사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애틀 공항 면세점에서 15년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케이트 맥도웰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늘 하던 대로 매장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10대 고객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봤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화장품 코너에만 아이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평소 인기 있는 립스틱이나 아이섀도우 같은 색조 화장품이 아니라 세안제나 보습크림 같은 기초 제품들만 골라서 사는 거였어요. 더 이상했던 건 아이들의 구매 패턴이었습니다. 한 명당 같은 제품을 3개씩, 4개씩 사는 거예요. 마치 몇 달치를 미리 사두려는 것 같았습니다. 15년간 면세점에서 일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점심시간쯤 되니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한국 제품 코너에 줄이 서기 시작한 거예요. 대부분 고등학생들이었고 손에는 현금을 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는 아이들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모습도 신기했어요. 1시간 만에 평소 일주일치 한국 제품이 다 팔렸습니다. 창고에 있던 재고까지 꺼내와야 했어요. 직원들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에도 없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특정 제품을 정확한 이름으로 찾는 거였어요. 그냥 한국 화장품을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은 피부 트러블용 크림을 찾았고 다른 남학생은 민감성 피부용 세안제를 찾았습니다. 마치 의사가 처방전을 써준 것처럼 정확했어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아이들의 절박함이었습니다. 가격을 묻지도 않고 바로 구매했어요. 평소 10대 고객들은 가격부터 확인하는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그 제품이 필요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상황이 조금 정리됐습니다. 한국 제품 재고는 거의 바닥났고 매출은 평소 하루 매출의 3배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갑자기 고등학생들이 한국 제품을 그렇게 찾는 거죠? 그것도 하필 오늘 이렇게 몰려서요. 다음 날 출근해서 알게 된 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한 고등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이클 톰슨이라는 16살 소년이었는데 어제 한국 보습크림을 10개나 산 아이였어요. 이 소년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심한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여러 병원을 다녀봐도 소용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우연히 한국에서 만든 보습크림을 써보게 됐는데 2주 만에 피부가 놀랍도록 좋아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최근 관세가 오르면서 그 크림 가격이 4배나 뛰었다는 거였어요. 한 개에 15달러 하던 게 60달러가 됐다니까요. 마이클의 부모님은 더 이상 그 비싼 크림을 사줄 수 없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 소년이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급 8달러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모두 그 크림 사는 데 쓴 거였어요. 면세점이 유일하게 원래 가격에 살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마이클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온 아이들이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선크림 없이는 외출할 수 없는 백색증 학생, 한국 립밤만 발라야 입술이 트지 않는 아이, 한국 세안제가 아니면 여드름이 심해지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 연락하면서 같은 처지임을 알게 됐고 함께 면세점에 오기로 한 거였어요. 전국 각지에서 1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시애틀 공항까지 온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아이들의 지식 수준이었어요. 한국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을 하나하나 외우고 있었고 어떤 제품이 자신에게 맞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피부과 전문의 수준이었어요. 마이클이 보여준 사진을 보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크림을 쓰기 전과 후의 피부 상태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빨갛게 부어올랐던 피부가 깨끗하게 회복된 모습이었어요. 이런 사례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온 아이들 대부분이 한국 제품을 쓰고 나서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품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거였죠. 마이클의 어머니 수잔 톰슨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그렇게 비싼 화장품을 산다며 화를 내셨다고 하더군요. 수잔은 15년간 아들의 아토피 때문에 고생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소아과 피부과 알레르기 전문의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대요. 스테로이드 연고부터 시작해서 온갖 치료를 다 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크림 하나로 아들의 15년 고생이 끝났다니까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2주 만에 아들 피부가 말끔히 좋아지는 걸 직접 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관세가 오르기 전에는 한 달에 $30 정도 들었는데 이제는 $120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4인 가족 생활비를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죠. 그래도 아들이 밤마다 가려워하며 우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수잔도 아들의 아르바이트를 허락하고 면세점 쇼핑까지 동행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수잔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온 150명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비슷한 심정이었어요. 처음엔 돈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의 변화를 직접 보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한국 제품의 효과를 본 부모들이 다른 부모들에게 추천하기 시작한 거죠. 한 어머니는 딸의 여드름이 한국 세안제로 깨끗해진 후 자신도 써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50대 중반인데도 피부가 20대처럼 좋아졌다며 놀라워하더군요. 또 다른 아버지는 아들이 쓰던 한국 선크림을 발라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끈적하지 않으면서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뛰어나다는 걸 직접 경험했거든요. 시애틀 지역 피부과 전문의 데이비드 박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환자들의 호전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더군요. 박사는 30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현상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토피나 민감성 피부 환자들이 한국 제품을 사용한 후 극적으로 좋아지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들을 분석해보니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독특한 기술이 적용돼 있더라는 겁니다. 특히 발효 기술을 이용한 성분들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더군요. 전통적인 발효 방식과 최신 생명공학 기술을 결합한 결과물이라고 분석했어요. 박사는 환자들에게 한국 제품 사용을 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의료진으로서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환자들의 호전 사례가 너무 많아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간호사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제품을 쓰는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빠르게 개선되는 걸 여러 번 목격했다는 거예요. 한 간호사는 자신의 딸도 한국 화장품을 쓰기 시작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10대 딸의 여드름이 2주 만에 깨끗해지는 걸 보고는 정말 놀랐다고 하더군요. 박사는 한국의 화장품 기술 수준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외관상 효과만이 아니라 피부 건강 자체를 개선하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분석이었어요. 시애틀에서 시작된 이 현상이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주요 도시의 면세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특히 뉴욕 존 케네디 공항 면세점에서는 하루 만에 한국 제품 재고가 완전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평소 한 달 매출을 하루에 달성한 거였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더욱 조직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단체로 버스를 대절해서 공항 면세점까지 왔다는 거예요. 한 번에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려온 겁니다.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유행 정도로 다뤄졌지만 점점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화장품 회사들도 이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미국 면세점 주물량이 10배로 늘어났거든요. 생산 라인을 늘려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미국 현지 화장품 업계도 당황했습니다. 자국 제품을 두고 왜 굳이 비싼 한국 제품을 찾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 제품을 써본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효과 면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증언이 계속 나왔거든요. 소셜미디어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 제품 사용 전후 사진을 올리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이런 게시물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 현상을 지켜본 미국 화장품 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유행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대형 화장품 회사들이 한국 기술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국 제품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는지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기술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던 거죠. 특히 천연 성분을 과학적으로 가공하는 기술이 매우 뛰어났어요. 발효 기술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수백 년 된 전통 발효 방식을 현대 과학과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성분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미국 회사들이 한국 기업들과 기술 제휴를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부터 시작해서 공동 연구 개발까지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모색했어요. 한 유명 화장품 회사 연구소장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단순히 마케팅이 뛰어난 게 아니라 실제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었어요. 소매업계도 변화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한국 화장품 코너를 확대하기 시작했고, 전문 매장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일부 제품은 몇 달씩 기다려야 구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이 상황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정부도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세 회피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연방관세청에서 조사관을 파견해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들의 면세점 구매는 완전히 합법적인 행위였어요.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정당하게 돈을 지불한 거였으니까요.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더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세 정책이 실제로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어요. 식품의약국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 화장품들이 미국 기준보다 더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특히 천연 성분 비율이 높으면서도 보존성과 효능을 동시에 확보한 기술력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보건위원회에서 한국 화장품 기술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한 거예요. 일부 의원들은 관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생활용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한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단순한 외국 제품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게 된 겁니다. 마이클 톰슨은 이제 꿈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화장품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제품을 만드는 나라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이 늘어났고 한국 대학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도 생겨났어요. 미국 화장품 업계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본격화했습니다. 공동 연구소를 설립하고 한국 연구진을 영입하는 회사들이 늘어났어요. 면세점 업계도 변했습니다. 한국 제품 전용 코너가 생겼고 한국 화장품 전문 상담사들도 배치됐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 기술력에 대한 인식 변화였습니다. 이제 미국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동경의 대상이 된 거죠. 저도 이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작은 나라지만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였던 거죠. 그 후로 1년이 지나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고등학생들의 면세점 쇼핑 정도로 여겨졌던 일이 미국 전체를 바꿔놓은 거였어요. 마이클 톰슨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소년이 한국 크림을 쓰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15년간 고생했던 아토피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피부가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마이클의 성격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피부 때문에 위축돼서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꺼려했는데 이제는 학급 회장까지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수자는 아들이 이렇게 밝아진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마이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면세점에 왔던 150명의 학생들 대부분이 비슷한 변화를 경험했어요. 백색증으로 고생하던 제니퍼는 한국 선크림 덕분에 이제 자유롭게 야외 활동을 할 수 있게 됐고, 심한 여드름으로 괴로워하던 데이비드는 깨끗한 피부를 되찾았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엔 비싼 외국 제품을 쓴다며 걱정했던 부모들이 이제는 한국 제품의 효과를 직접 경험하고 나서 오히려 적극 지지하게 된 거죠. 수잔 톰슨은 이제 동네에서 한국 화장품 전도사가 됐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의 변화를 본 이웃들이 계속 조언을 구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녀 자신도 한국 화장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피부가 20대처럼 좋아졌다고 했어요. 시애틀 지역 피부과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는 환자들의 진료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예전에는 치료받으러 오던 환자들이 이제는 한국 제품 상담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박사는 한국 화장품의 성분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발효기술로 만든 성분들이 피부 재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한 거죠. 특히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성분들을 독특한 방식으로 가공하는 기술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수백 년 된 전통 방식과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결합한 결과물이라는 분석이었어요. 박사는 의학학회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어요. 간호사들도 변화를 체감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는 거예요. 특히 수술 후 상처 치유나 피부 트러블 개선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시애틀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죠. 시애틀 지역 약국들도 변화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코너를 대폭 확장했고 전문 상담사까지 배치했어요. 약사들이 직접 한국 제품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약사는 자신도 한국 제품을 써보고 나서 깜짝 놀랐다고 털어놓았어요. 30년간 약사로 일하면서 이런 효과를 보인 제품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대형 마트들도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월마트, 타겟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한국 화장품 매장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평소 외국 제품에 관심 없던 중년층까지 한국 제품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40대, 50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 열풍이 불었어요. 자녀들이 먼저 써보고 효과를 본 후 엄마들에게 추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50대 주부는 딸이 권해서 한국 화장품을 써보기 시작했는데 20년 만에 피부 고민이 해결됐다고 말했어요. 나이 들면서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한국 제품으로 다시 젊어진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남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화장품에 관심 없던 아버지들이 아들들 따라 한국 제품을 써보기 시작했는데 면도 후 피부 트러블이나 건조함이 크게 개선됐다고 했어요. 한 40대 아버지는 아들이 쓰던 한국 로션을 발라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끈적하지 않으면서도 보습 효과가 뛰어났고 무엇보다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전국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한국 제품 사용 전후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런 게시물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미국 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한 건 화장품 업계였어요. 한 외국계 화장품 회사 임원은 한국의 기술력이 상상 이상이라고 털어놓았어요. 특히 동양인의 피부 특성을 고려한 제품 개발 노하우가 뛰어났고 이제는 서양인들에게도 똑같이 효과적이라는 걸 입증했다는 분석이었어요. 미국 내 한국 화장품 시장 규모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틈새 시장 정도였는데 이제는 주류 시장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한국 화장품 시장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체 화장품 시장 성장률의 3배가 넘는 수치였어요. 소매업계의 변화는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세포라나 울타 같은 대형 화장품 전문점들이 한국 브랜드 매장을 대폭 확장했어요. 전체 매장 면적의 30% 이상을 한국 제품에 할애하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성공에 힘입어 한국 기업들도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영 매장을 열거나 현지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기업들이 늘어났어요. 한 한국 화장품 회사는 텍사스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현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공장에서만 3,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적 영향도 컸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통해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죠. 한국 음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늘어났어요. 시애틀 지역 한국 식당들은 손님이 너무 많아져서 예약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한국 화장품 효과를 본 사람들이 한국 문화 전반에 호기심을 갖게 된 거였어요. 얼마 전만 해도 단순히 고등학생들의 면세점 쇼핑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품질이 미국 사회 전체를 바꿔놓은 거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 최강국 미국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걸 직접 목격한 거였어요. 기술과 품질로 승부하는 한국의 저력을 새삼 느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고등학생들의 한국 화장품 사재기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